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전도 어느새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MBC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제주도지사 선거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제주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성문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차기 제주도지사 후보 지지도에서는 무소속 원희룡 후보 39.3%,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28.8%로 원희룡 후보가 문대림 후보를 10.5%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녹색당 고은영 후보 3%,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 2.5%,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가 0.9%였고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태도 유보층은 25.5%였습니다. 적극 투표층에서도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43%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의 31.3%를 11.7%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차기 제주도 교육감 후보 지지도에서는 이성문 현 제주도 교육감 35.4%, 김광수 전 제주도 교육위원 23.1%로 이성문 후보가 김광수 후보를 12.3%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태도 유보층은 41.5%였습니다. 적극 투표층에서도 이성문 현 제주도 교육감이 39.1%로 김광수 전 교육위원의 25.4%를 13.7%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2%로 가장 높았고 자유한국당이 8.4%, 정의당 5.6%, 바른미래당 3% 순이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최근의 남북관계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84.6%로 매우 높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90.2%가 투표하겠다고 응답했고 비투표층을 제외한 응답자의 30.5%는 사전 투표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맡겨 지난 2일부터 나흘 동안 제주 지역 성인 남녀 808명을 상대로 유무선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MBC와 제주신보, 제주 CBS가 실시한 6.13 지방선거 4차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저녁 6시 뉴스 콘서트 시간에 발표됩니다. 이번 조사는 코리아 리서치 센터가 19살 이상 제주도민 1000명을 상대로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도지사와 교육감, 정당 지지도 등을 유무선 전화로 조사했습니다. 한편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투표가 끝나는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지만 어제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6.13 지방선거 도의원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뉴스 순서입니다. 서귀포 지역 선거구 가운데서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한 안덕면 선거구를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차 산업을 경제 기반으로 하는 서귀포시 안덕면. 삼선의 현역 의원인 구성지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조훈배 후보와 정의당 고성료 후보, 무소속 장성호, 양시경 후보 등 정치 신인 간의 4파전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콩과 메밀 등 밭작물 생산에 의존하는 지역인 만큼 후보마다 농업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해법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그 광평 지구에 그 관정을 개발해가지고 해안변에 급수를 해결하고 농업용소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기본소득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농어민 기본소득 조례로 농가소득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휴경명령제를 도입해서 그 보상한 그 토지 비율만큼은 농사를 과감하게 줄여서 수급 조절을 시행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귤 껍질을 활용한 이 상품화 그리고 그것이 관광 명품화 시켜서 농가 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고 투자, 연구 이런 부분에 앞장설 생각입니다. 지난 2월 이 지역에 위치한 제주 신화역사공원 내 카지노 확장 이전이 허가되면서 대형 카지노 확장 이전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상황.
조은배 후보와 고성료 후보는 확장 이전 자체에 반대 입장을 보였고 장송호 후보는 단계적 확장을 조건으로 찬성을, 양시경 후보는 이익 환원 제도화를 조건으로 찬성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도내 43개 읍면 동별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고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 지역 사전투표율은 처음 도입됐던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11.1%였고 지난해 대선 때는 22.4%를 기록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 유세로 소음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선거 소음 신고 73건이 접수됐고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도 하루에 수십여 통의 항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시간을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소음을 단속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주 지역 국가 유공자들을 모시기 위한 제주 국립묘지 건립 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올해 말에 시작됩니다. 묘지 규모가 절반으로 줄면서 보훈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참전용사 등 국가 유공자들이 안장된 제주시 충원묘지. 국가보훈처와 제주도는 이 일대의 충원묘지의 16배 크기인 국립제주호국원을 조성합니다. 문제는 묘지 숫자가 당초 계획했던 10,000기에서 5,000기로 줄었다는 점입니다. 도내 보훈단체는 6.25와 베트남전 참전용사만 10,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턱없이 모자라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다리는 우리의 전우들은 굉장히 좀 불안한 감. 왜 그러냐? 국립호국원이 생긴다 하더라도 내가 과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유적 발견과 한라산 보호구역 지정으로 묘지 면적이 20%나 줄었기 때문인데 나머지는 화장한 유골을 모시는 봉안당에 수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전 여론조사와 도배 전출 등을 감안하면 실제 안장될 인원은 3,000명 정도여서 충분하다는 게 보훈청의 설명입니다. 사업 구역이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완충 지역에 포함되면서 사업 부지의 규모와 그 안장 규모가 좀 전체적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립제주호국원은 올해 말 공사가 시작돼 오는 2021년 하반기에 문을 열 계획이지만 진입로 주변 토지주들까지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 신고가 5년 만에 재개되면서 5달 만에 8천여 명이 추가로 신고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희생자 158명과 유족 7,915명 등 8,073명이 신고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매월 4.3 실무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진행한 뒤 4.3 중앙위원회에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해 주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선보인 강원도 정선아리랑의 세계화와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선아리랑을 주제로 새롭게 선보인 오페라와 창극, 뮤지컬은 3만 명가량 관람했다고 합니다. MBC 강원 영동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민요인 정선아리랑이 실내악 공연에 맞춰 멋들어지게 연주됩니다. 젊은 세대도 즐겨 들을 수 있도록 현대적인 전자음악으로 재해석됐습니다. 정선아리랑 가락과 가사에 담긴 한과 애환은 세대를 초월합니다. 동방
평창 동계올림픽과 올림픽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재 지정 6주년을 맞아 세계인의 정선 아리랑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정선아리랑의 시간과 또 장르를 넘어서 양무항원 선생님께서 정선아리랑을 재창조하셨거든요. 그 아름다움을 여기 정선 국민들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전통 악기와 피아노, 관현악의 협연으로 정선아리랑은 색다른 감흥을 선사했습니다. 구슬프고 애환이 담긴 그런 곡인데 지금 오늘 들은 곡들은 조금 더 발랄하고 락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고 정선 아리랑 센터에서 열리는 오페라와 창극, 뮤지컬 등에는 벌써 3만 명 가까이 관람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안개나 방모가 낀 구간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은 애월과 제주가 19도, 조천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서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19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안덕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낮 기온 25도 내외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동부 지역 구좌와 표선이 18도, 성산은 17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산간 지역은 윗세오름 12도, 성판악 15도로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도서 지역의 아침 기온은 추자도가 18도, 그 밖의 지역은 19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4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물결은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해역이 많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토요일 오후부터 흐려져서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이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의 단속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음주 파티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게스트하우스에서 불법 영업행위 136건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47건은 신고 없이 술과 음식을 판매한 식품위생법 위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손님들이 각자 음식과 술을 직접 가져오는 푸드트럭 파티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 구직 활동을 위한 자기개발비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6개월 이상 제주에 살고 있는 만 19살부터 33살 사이 미취업 청년 300여 명에게 한 달에 40만 원씩 최대 4개월 동안 16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자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되는데 대학생과 대학원생,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기 자동차를 활용한 관광 상품이 개발돼 싱가포르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오늘부터 닷새 동안 싱가포르 관광객 80여 명이 전기 자동차 35대를 타고 중문단지와 우도, 민속 오일시장 등을 방문하고 레일바이크와 승마 등을 체험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공사는 상품 가격이 1인당 300만 원으로 일반적인 상품보다 2배 이상 비싸고 제주 일정도 이틀 정도 길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 도내 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서 요금이 2만 원가량 오르자 골프장 이용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도내 골프장 이용객은 46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도민은 2% 늘었지만 외국인과 다른 지방 거주자는 33%나 줄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